액수와 상관없이 항상 얼마를 벌든 무조건 순수익과 매출은 구분을 해야 돼요. 무 to the fucking 조건. 정말이에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, 우리 소스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재정관리, 돈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제가 어렸을 때 이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멋있는 누나나 형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을 해요. 어른들이 얘기할 때 안 듣는 게 거의 고등학생이나 이제 청년들 약간 좀 심리잖아요. 꼰대 같고 막 근데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난 뭔가 멋있는 형이나 누나 혹은 언니나 오빠가 얘기해 줄 때 약간 느낌이 굉장히 다르잖아요. 저한테는 좋은 선배들이 많았어요. 특히 버벌진트나 덕큐 형이 되게 많이 생각나는데,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한계가 있었던 게 저도 고집스러운 아이였고,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혹시 22살, 21살, 23살 때 저 같았다면 지금 제가 꼭 나누어 드리고 싶어요. 이 어렵게 배운 지식들을 꼭 나눠 드리고 싶어요. 오케이. 첫 번째 무엇이냐? 돈 관리하기 위해서 매출과 순수익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, 여러분. 오케이?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. 알바에서 한 달에 뭐 한 200만 원을 벌었다고 쳐요. 오케이? 매출이 200인 거지 순수익은 200이 아니에요.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. 뭐 라면값, 커피값, 차비, 뭐 월세 산다면 월세, 데이트 여자친구, 남자친구 있다면은 돈, 그거 기타 등등 다 제외해야 돼요. 전기세. 그럼 남는 게 만약에 한 뭐 120만 원이나 치자. 그게 당신의 순수익입니다. 오케이? 액수와 상관없이 항상 얼마를 벌든 무조건 순수익과 매출은 구분을 해야 돼요. 무 to the fucking 조건. 정말이에요, 여러분. 자,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언더 시절 24살 때 막 500~600명 막 내 콘서트 오고 했을 때 700명 이렇게 오고 했던 적 있었거든요. 참고로 그 당시에 언더 쪽에서 내가 짱이었어요. 그래서 뭐 번 돈이 뭐 얼마 순수익 남은 게 뭐 500, 600 이렇게 남았어요. 1년에 그런 거 기껏해야 많으면 3번이었어요. 그거 얼마야? 500이라 칩시다. 1500만 원 매출이었어요. 오케이? 물론 뭐 대관비 주고 이런 건 있었겠지만, 근데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술값, 뭐 차비,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거 다 안 따졌어요. 내 머리 안에 난 오로지 1500만 원을 벌었다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됐냐? 내 머리 안에 난 1500만 원인데 실제로 갖고 있던 건 700만 원 정도였거든요. 돈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했어? 아는 형들, 친구들한테 맨날 돈을 꿨어. 그렇게 맨날 구린 악순환 속에서 살았어요. 돈을 너무 안 좋아했기 때문에,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, 여러분. 참고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건 난 신성하다고 생각해요.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뭔가 내가 돈을 벌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래밍이 돼 있었어요, 제 머리 안에는. 그래서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 건 뭔가 예술가로서 멋이 없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돈 벌 기회가 있으면 발로 그걸 차죠. 그러면 늘 그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. 오케이? 포인트는 다시 매출과 순수익을 구분해야 돼요.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떻게 했냐? 통장을 따로 만들었어요. 무엇이냐? 세금 통장, 지출 통장을 따로 만들었어요. 너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, 누구한테. 하지만 제 얘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. 저 같은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, 지금 보고 있는 사람 중에. 저는 일단 이거요.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그냥 무조건 50%는 그냥 거기다 넣어요. 절반은 그냥 무조건 넣어요. 세금이든 뭐든 그냥 무조건 넣어요.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500만 원을 벌었어요. 난 250으로 자동으로 계산해요. 그러니까 뭐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. 50만 원이에요, 나한테.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. 500만 원이에요, 나한테. 전혀 1000만 원이라고 생각 안 해요. 옛날이랑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. 그랬더니 어떻게 돼? 커지기 시작합니다, 여러분. 그냥 내 돈이 이미 아닌 거예요, 여러분. 뭐 밥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냥 내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편해져요. 두 번째. 자, 50만 원이 남았잖아요. 그 50만 원 갖고 어떻게 쓸 건지 퍼센티지를 나눠서 쓰니까 난 마음 편해요. 그 국제적인 사업가들이 어떻게 사나 했더니, 잘 보세요. 이거 진짜 중요해요. 밀리어네어, 즉 10억, 100억, 1000억 이상 버는 사람들, 그 다음에 빌리어네어 1조 이상 버는 사람들, 조 단위로 버는 사람들, 이 삶의 방식, 그 돈을 쓰는 방식을 봤더니, 자, 밀리어네어들은 평균적으로 50%를 재테크했어요. 쉽게 얘기해서 뭐 부동산, 뭐 사업, 주식 이런 곳에 써요. 펀드, 뭐 기타 등. 이해되죠? 그러니까 이거죠. 100만 원이 이제 매출로 들어와요. 50만 원 저리 가, 통장 기타 등등. 그리고 그 50만 중에 25만 원 재테크. 이해되시죠, 여러분? 나머지 25만 원 갖고 산다 이거예요. 빌리네어의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이상을 또 재테크했어요. 제 기억이 맞다면 7~80%였어요.
안전하게 얘기해서 1조 중에 9천억을 뭐 거기다 쓴다고 해서 그 1,000억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뭐 먹고 살만도 하죠. 1,000억 갖고. 하지만 포인트는 이거예요. 그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 않을까요? 어떻게 벗어난지 모르겠어요. 운 좋게 막 돈이 이렇게 굴러 들어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먹고 살다가 어떻게 해서 벗어났는데, 어쨌든 간에 여러분 포인트 다시 말씀드릴게요. 남은 돈에서 세금 뭐 기타 등등 빼고 남은 돈에서 퍼센티지를 정해요. 한 20%는 자기한테 투자를 하세요. 특히 어린 친구들은 그 돈이 엄청 큰 돈이 아닐 확률이 높잖아요. 뭐 머리 하는데, 아니면 피부 관리하는데, 아니면은 뭐 스피치 학원 다니는데, 영어 학원 다니는데, 각자 분야가 있잖아요. 되고 싶은 사람이 있고, 어느 분야에서 갖고 싶은 어떤 그 위치가 있잖아요. 그걸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세요, 여러분. 술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, 내가 알아요. 술 지금 한 3개월 동안 안 먹었으면 난 다이어트 끝나고도 남았고, 근육 훨씬 많았을 거고, 내가 원하는 몸과 파워를 다 가졌을 거고, 체력도 물론이고 마인드도 물론이고, 예? 그 술값을 아끼고 자기한테 투자하세요. 저도 조금씩 변하려고 합니다. 세 번째, 당신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기 쉽지, 너 말대로 한 달에 2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버는 사람들은 그렇게 커지기가 힘들어. 자기한테 투자하라니 10만원 한 달에 투자할까? 여러분, 어디선가 시작을 해야 돼요. 첫 번째, 어디선가 시작해요. 나도 여러분들이랑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. 혹시 나보다 많이 버는 사람들은 뭐 이 말 들을 필요 없지만, 나도 옛날에 거기서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. 나 아는 형 중에 나는 근데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한 달에 한 200만원씩 그냥 남는 게, 순수익 200만원 버는 게 난 솔직히 행복해. 그 이상 난 안 발전하고 싶어.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. 그거 전혀 나쁜 거 아니에요. 본인이 그걸 원한다면 오케이, 그건 완전 좋은 거예요. 하지만 저는 지금 이제 다음 단계부터 얘기하는 건 그 이상을 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말씀드리는 거예요. 오케이? 월급 한 200만원 이 정도 커지는 데 있어서는 그 정도면 한계가 있잖아요. 맞죠? 우린 그 이상을 생각해야 되잖아요. 그럴 분들은. 그래서 뭘 해야 되냐? 재테크를 해야 됩니다, 여러분. 자, 그 부동산 투자든 펀드든 주식이든 아니면 사업이든,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을 많이 택했죠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추천해 드립니다.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하냐? 일단 내가 첫 단계 이거예요. 먼저 배워야 돼요. 그거를. 야, 피자집 차리고 싶다. 피자 하는 사람 밑에 들어가야 돼. 내 엔터 회사 사장이 되고 싶다. 그럼 먼저 그 사람의 밑에서 일을 해봐야 되겠죠. 그렇죠? 나 혼자 아무 지식 없이 못해요. 많은 사람들은 너무 특권의식을 가져서 20살인데 벌써부터 난 회사 차리고 싶어 라고 하는데, 물론 하는 건 나는 막지 않아요. 깨지는 건 경험이고, 경험은 무조건 좋은 거고, 성공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실패를 동시에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. 모든 실패는 결국엔 가르침이거든요. 사업할 때 먼저 학생으로서 들어가서 확실하게 배워야 돼요.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거예요. 그 다음 단계가 됐을 때 비로소 난 내가 받았던 월급 그 이상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사업을 할 때 그럼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, 여러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. 사업을 할 거면 어떤 상품을 판다 할 때 꼭 반드시 남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. 아니면 더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걸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. 인디고 뮤직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냐면은, 특히 힙합은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고, 저 역시 굉장히 마인드가 전체적으로 어려요. 오케이? 근데 제가 어린 사람으로서 들었을 때 뭔가 시원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인디고 뮤직 만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. 저스트 뮤직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. 뭔가 너무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음악과 가사, 뭔가 복제품, 계속 똑같은 거 듣기 싫다면은 내가 듣고 싶은 게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는데, 그래서 난 항상 조금 저스트 뮤직 같은 경우는 뭔가 힙합인데 동시에 좀 아닌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. 어떤 단체는 난 완전 100% 미국 스타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요. 제 초창기 음악이 굉장히 그런 느낌이었어요. 굉장히 미국 거를 한국으로 번역해서 하는 느낌으로 저는 처음에 음악을 했고, 먼저 진짜가 무엇인지 나는 정말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했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짐 TP의 경우, 짐 TP는 저한테 딱 이래요. 제가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냐면, 나는 내가 원하는 느낌의 헬스장이 있는데, 예를 들어 제가 다녔던 곳이 좋았어요. 너무 감사한 경험이었는데 스피커가 그래 한쪽에만 있었어요. 그것도 이제 막 한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그런 거. 그래서 음악이 이제 한쪽에서만 나와서 유산소 기계 쪽으로 가면 음악이 잘 들리지도 않아요.
저는 이게 싫은 거예요. 그래서 내가 헬스장 만든다면 어떻게 할 거야? 나 스피커 여러 군데에다 넣을 거야. 그것도 좋은 걸로. 왜? 음악 퀄리티가 좋으면 운동도 더 재밌게 하거든요. 헬스할 때 음악을 들으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밝혀졌어요. 청결, 냄새, 인테리어, 조명, 사진 다들 찍고 싶어 하잖아요. 이 모든 게 나한테 너무 중요했어요.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. 사업할 때 제 포인트는 무엇이냐?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,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항상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다. 그 다음에 진행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포인트 5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. 오케이? 오케이. 매출과 순수익을 구분하라. 오케이. 두 번째, 그 남은 돈을 다 퍼센티지로 잘 똑똑하게 나눠서 써라. 이거입니다. 오케이? 세 번째, 이제부터는 이제 관리 그 이상입니다, 여러분. 불리고 싶다면은 세 번째부터 중요한데 무엇이냐면은 월급 갖고는 한계가 있다. 그래서 네 번째 재테크를 해라 이것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선택했습니다. 다섯 번째,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지만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이 무엇 필요한지 반드시 연구하고 그것을 제공해야 됩니다. 오케이. 이렇게 제가 돈 관리에 대해서 짧게 제 메시지를 전달 드렸고 여러분 꼭 하고 싶은 거 꼭 이루시고 무엇을 하든 잘 됐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꼭 잘 되시길 다시 한번 빕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정도 벌었구나 라고 체감하셨을 때 그때가 어느 정도 금액이죠? 제일 처음 네. 어느 정도 벌었다? 제가 제일 처음 돈을 좀 벌었다 한 게 언제였냐면은 맥도날드를 어느 날 갔는데 세트를 전 좀 식탐이 쩔거든요. 지금은 좀 많이 줄였는데 막 세트를 막 2개에서 3개 먹을 때였어요. 옛날에는 그냥 10,000원 갖고 나와서 술 가끔 좀 얻어 먹으면 아예 아무것도 안 내고 아니면 5,000원 보태고 친구들끼리 막 소주에 제일 싼 안주 막 2개 막 이렇게 시켜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5,000원 갖고 햄버거 먹으면 이제 택시비를 또 쪼개서 타고 세트 시키면은 아니면은 그냥 얻어 타거나 아니면 걸어 다녔었거든요. 그게 되게 빡셌어요. 그러니까 맥도날드에서 한번 먹는 게 되게 조금 좀 무거웠어요. 근데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세트 2개 그 다음에 맥플러리 이렇게 시킬 때 기분이 너무 진짜 부자 된 기분 있잖아요. 세트 2개 그리고 맥플러리. 그때 혹시 언제쯤? 그게 제가 26 막 이때였어요. 네. 다 언더 다 여섯. 한창 언더였을 때 그러니까 맞아요. 올라가고 계실 때.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그때는 좀 빚 좋은 게 살고요. 지금 빚도 좋지도 않았어. 그냥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했던 사람이었고, 그랬었죠. 근데 난 아직도 그래. 내 기억 속에 뭐 내가 막 차를 좋은 거 샀을 때나 뭐 여기 들어왔을 때 별 감흥 없었거든요. 근데 이제 맥도날드 가서 세트 2개에서 막 진짜 배고플 때 그냥 식탐 부리면서 3개 먹을 때 진짜 감자튀김 이렇게 먹고 막 그때는 그때야 진짜 부자 된 기분이 제대로 처음 들었어요. 와, 여기서 내가 마음껏 먹네. 막 2만 원치 먹네. 이게 컸어요. 네. 좋습니다. 이게 네.